지구가 거꾸로 수업에 오신 수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16강은 우리 지구가 공전에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현상을 공부했죠. 오늘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현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요한 내용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별자리의 변화, 그리고 태양의 연중 좌표의 변화, 그리고 태양의 남중 구도의 변화, 그리고 달의 공전으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이제 별자리가 바뀌는 현상부터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잠깐 잉크색 좀 바꾸고요. 자, 우리 지구가 이제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는데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반면에 별까지 거리는 가장 가까운 별이라 하더라도 4년 동안을 가야 됩니다. 빛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모든 별이 천구상에다 박혀 있다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까운 지구와 태양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우리는 지구의 공전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태양이 별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6월이니까 지금 지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요 위치에, 그러니까 황소 자리와 쌍둥이 자리 사이 근처에 있는 걸로 보이죠. 한 달 후가 되면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죠. 8월이 되면 개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별들 사이를 쭉 1년 동안 한 바퀴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1년 동안 지나가는 이 별들 사이의 이 길을 황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황도 주변에 있는 별들을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매월 한 가지씩 별을 정했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제 별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절에 잘 보이는 별자리라는 것은 밤에 보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태양을 향하는 쪽이니까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 그러니까 여름이면 백조, 가을이면 페가수스, 겨울이면 오리온, 봄이면 사자. 이런 식으로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별들이 그 계절의 별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철의 별자리, 여름철의 별자리, 가을철의 별자리, 겨울철의 별자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별을 잘 안 보니까 이런 것을 외울 필요도 없고 또 외워지지도 않아요. 또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간 이렇게 해서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계절에 따른 별자리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럼 날마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3월 21일 날, 이날이 춘분날이에요. 이날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이 저 천구상에 어떤 위치에 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춘분점이라 불렀죠. 일종의 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춘분점도 하나 별자리다 알아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지구가 1도만큼 공전해서 여기 오게 됩니다. 365일 동안에 360도를 도니까 하루에 한 1도씩 도는 거죠. 그럼 다음 날은 태양이 1도만큼 여기에 가 있겠죠. 그 다음 날이 되면 태양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태양이 별 사이를 이렇게 1도씩 이동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날 밤마다 잘 보이는 별도 이렇게 1도씩 조금씩 이동을 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는 별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 태양을 보고 살죠. 해가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또 이제 들어와서 집에서 쉽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정했냐면
태양이 이렇게 떠서 남중을 했다가 다음날 져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 예, 여기 남쪽 자오선이라면 태양이 남중했다가 다음날 남중할 때까지를 하루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지구의 자전 주기, 즉 지구가 360도 돌아가는 시간이냐?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제 지구 여기 현재 위치예요. 자, 지금 태양이 이 지역에서 남중을 했죠? 그럼 이제 지구가 360도를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 옵니다. 여기. 그런데 지구가 제자리에서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1도만큼 돌면서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태양에 남중하려고 보면 1도만큼 부족해요. 즉 360도만 돌아서는 다시 남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 더하기 1도를 더 돌아야 남중을 합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24시간이에요. 이게 24시간이니까 이건 지구가 자전하는 360도 돌아가는 것보다 약간 더 길죠. 1도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는 1도 덜 도는 시간, 1도 덜 돈다는 것은 이제 23시간 56분, 예, 04초. 요게 지구가 자전하는 주기입니다. 이게 이제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보면 별은 23시간 56분 후에 다시 같은 자리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정할 때 별을 기준으로 정한 게 아니고 태양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별은 23시간 56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즉 오늘 밤 자정에 뜬 별은 내일은 밤 11시 56분에 뜬다는 겁니다. 즉 4분 일찍 뜨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자정이 되면 어제보다 1도만큼 더 서쪽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6월 15일 날 사자 자리가 밤 9시에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날 밤 9시가 되면 사자 자리가 여기서 1도만큼 더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1도만큼 더 서쪽으로, 또 1도만큼, 계속해서 1도만큼 서쪽으로 가게 되니까 보름이 지나면 15도, 한 달이 지나면 30도만큼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것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날마다 별이 어제보다 오늘은 동해서로 1도씩 더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착각하기 쉬운 게, 자, 지금 이게 이제 오리온 자리인데, 오리온 자리가 동쪽에서 떴어요. 남중을 하고 서쪽으로 집니다. 자, 이거는 그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예? 이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러니까 자전 때문에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지는 거고, 방금 전에 설명한 이 현상은 자전 때문이 아니라 공전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서쪽으로 1도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리온 자리를 관찰하면, 자, 지금 밤 6시에 오리온 자리가 떴어요. 동에서 9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새벽 3시가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거는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나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별자리가 변하는 것은 그것은 자전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양의 위치 변화는 당연히 태양의 좌표 변화를 만들겠죠. 이거를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 합니다. 1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운동이다 이거죠. 자, 지금 3월 21일 날 태양이 있는 자리, 요걸 우리가 춘분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도 좌표의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춘분날 태양은 기준점에 있는 거예요. 즉 적경이 0시, 저기가 0도인 거죠. 그럼 다음날 태양은 이렇게 1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가요. 그 다음날 또 1도만큼 반시계로 가고, 그래서 하루에 1도씩 적경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적경이
2시간이 증가하겠죠. 하루에 1도니까 4분이 되겠고, 시간각으로 따지면 4분이 되겠고, 그러면 보름을 모으면 1시간이니까 두 달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2시간이 증가하죠. 두 달이 지나면 4시간이 증가하고, 세 달이 지나면 이렇게 6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춘분날은 태양의 적경이 0시, 하진날은 태양의 적경이 6시, 추분날은 태양의 적경이 12시, 동짓날은 태양의 적경이 12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하루에 1도씩 적경이 증가한다. 시간각으로 환산하면 보름이 1시간이고 한 달에 2시간이고, 그래서 1년 동안 태양의 적경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양은 적경만 변하냐? 저기도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춘분과 추분 때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태양의 저기가 0도입니다. 태양이 천구의 적도에 있어요. 근데 하지 때가 되면 태양이 북위 23.5도인 지역을 수직으로 비추게 되고, 동지 때가 되면 태양이 남위 23.5도인 곳을 수직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춘분 때는 지구의 적도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태양의 저기가 0도고요. 하진날이 되면 북위 23.5도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태양이 적도에서 23.5도만큼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플러스 23.5도. 추분 때가 되면 다시 0도, 동지 때가 되면 태양의 남위 23.5도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적도 밑으로 내려가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 다시 춘분되면 0도. 이렇게 해서 태양의 저기가 1년 동안 0에서 23.5, 마이너스 3.5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를 쭉 연결한 이 1년 동안 지나가는 이 자리를 황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추분점에서 끊어요. 이렇게 끊어갖고 쫙 펼칩니다. 펼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춘분날 태양이 여기 있고요. 하진날이 되면 태양이 쌍둥이 자리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추분날이 되면, 동짓날이 되면, 그래서 춘분날 태양의 적경 저기 0도 0시, 6시 23.5도, 12시 0도, 마이너스 18시 마이너스 23.5도, 이런 식으로 태양의 적경과 저기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는 이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나온 그림인지,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쭉 연결하는 황도를 추분점에서 끊어갖고 펼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양이 남중했을 때 고도를 알기 위해서 한번 별의 일반적인 남중고도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천구를 딱 단면을 자른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고 이게 지평선입니다. 여기가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북점, 남점. 그래서 남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 자오선에 별이 걸렸을 때죠. 그때 별의 고도를 h라고 합시다. height. 네. 그러면 요 각은 이 각 플러스 요 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각은 이미 90-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 왜? 이게 파이니까 이건 90도고, 그럼 이게 90-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구에 이게 적도니까 적도에서 별을 재 올라간 이 각을 적이라고 하죠. 저기를 델타, 위도를 파이라고 하면 결국 남중고도 h는 요각 더하기 요각이니까 90-파이 더하기 델타, 즉 90-위도 플러스 별의 적이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은 좀 외워둡시다. 그러면 다른 별들은 남중고도가 딱 결정돼 있죠. 왜? 뭐 서울이면 서울, 그 다음에 그 별의 저기는 원래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태양은 저기가 막 변한다 그랬죠. 그러면 태양의 저기가 변하니까, 자, 서울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재보면, 자, 춘분날과 추분날은 90-위도 플러스 태양의 저기 0도 하니까 52.5도죠. 하지 때는 90-위도 플러스 태양의 저기가
23.5도니까 77도가 되겠고, 동지 때는 마이너스 23.5도니까 29도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이 춘분 날과 추분 날은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져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죠. 하지 때가 되면 태양이 북동쪽에서 떠서 북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죠. 동지 때가 되면 태양이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지고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깁니다. 그러면 하지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요. 동지 때는 남중고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지표면에 대한 태양열의 양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워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께서 참 한옥을 참 잘 지으셨어요. 우리 한옥에 보면 이렇게 처마가 있는데, 이 처마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지 때가 되면 처마에 의해서 빛이 안 들어옵니다. 동지 때가 되면 처마를 탁 지나서 저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죠. 이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것이 우리 한옥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의 고도가 변하는 것을 반영해서 만든 해시계의 원리,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 이제 장영실이 만들었던 이 앙부일구라고 하는 이 해시계인데, 이 해시계 원리를 보면요, 이 앙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뚜껑 뒤집어 놓은 곳이다, 소뚜껑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 해서 앙부란, 일구는 이제 해시계다 이런 뜻이에요. 해시계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소뚜껑 뒤집어 놓은 이 앙부일구에 요 뾰족한 침을 이걸 영침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침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보면은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이 이제 내가 해당되는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침이 가리키는 게 이제 그날의 시간이에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진 날은 고도가 높으니까 요 영침이 요 선을 따라가요. 요 선을. 동지 때가 되면 고도가 낮으니까 이 선을 따라갑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입추다. 그럼 나는 이 선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선을. 요 선을 보고요. 이 영침이, 그러니까 해가 요렇게 떠서 이렇게 치면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영침이 가리키는 그림자가. 그러면 이렇게 떠 있으면 지금 아침 8시, 뭐 오전 10시, 12시, 뭐 오후 2시, 오후 6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태양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생기는 이 그림자가 그날의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날마다 어느 선을 봐야 될 것인가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영침을 이제 천국의 북극 쪽을 향하게만 해놓으면 누구나 요 선을 따라서 그 시간을 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앙부일구라고 부르는 해시계입니다. 자, 다음으로 달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햇빛을 반사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양, 달,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때를 사기라고 하고요. 반대편에 있을 때를 망. 그 다음에 요 위치와 요 위치, 90도 위치에 있을 때를 요 때를 상현, 이때를 하현 이렇게 부르고, 그때 따라서 달의 모양이 그림자의 크기가 바뀌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이 이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음력 3, 4, 5, 6, 7, 8, 10, 12, 13, 14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름달이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달의 모습을 보고서 그날에 오늘이 이제 뭐 8월 며칠이다, 뭐 9월 며칠이다 이렇게 날짜를 월별로 알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되게 과학적으로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달이 사기의 위치일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승달일 때는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보일 거고, 상현달이면 오른쪽 반달, 하현달이면 이제 왼쪽 반달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상현달은 오른쪽이면 이해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가 왼쪽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달의 모습을 보고서 이달의 음력 며칠인가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달은 어떻게 뜨고 지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건데, 달은 27.3일에 한 바퀴씩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달은 13도를 돌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1도씩 공전하니까 달은 날마다 12도씩 어제보다는 더 이쪽에 가 있는 거죠. 그럼 봅시다. 지금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에 있어요. 그러면 달이 13도를 돌고 지구가 1도를 돌았으니까 이렇게 달이 일직선에 있으려면 여기 있으면 일직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달은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여기 갔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같은 위치에 오려면 지구가 좀 더 돌아야 돼. 12도만큼. 그 12도를 돌려면 50분이 걸리죠. 50분이 걸려야 같은 위치에 오는 겁니다. 즉 달은 어제보다 오늘은 50분 더 시간이 지나야 뜨는 거죠. 같은 위치에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자정에 떴다 그러면 오늘은 50분 늦게, 그럼 12시 50분에 달이 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50분 늦게 뜨니까 같은 시간이 되면 아직 안 떴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은 더 12도 동쪽에 있게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6월 1일이다, 2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일은 이제 음력입니다. 음력. 그러면 달이 지금 막 해가 막 졌을 때 달이 여기 있었다면 3일, 5일, 7, 8일, 10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0분 늦게 뜨니까 날마다 12도씩은 더 동쪽에 가서 보름 후가 되면 달이 해가 졌을 때 동쪽에서 막 뜨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한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은 날마다 4분 일찍 뜹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 되면 어제보다 오늘도 서쪽으로 1도만큼 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춘, 하, 추, 동의 태양의 적균과 적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달은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13도씩 돌아가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50분 더 늦게 떠서 같은 시간이 되면 동쪽으로 12도만큼 가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천체 원리를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